이달 들어 달러 대비 원화 절상률이 주요 9개 통화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와 또 외환당국의 수급 안정책이 외환시장의 달러 공급을 늘린 가운데 미국의 물가 둔화 기대감이 더해진 결과인데요. 관련 종목 뉴스 살펴보시죠. 이번 달 외환시장에서 환율 급등락이 나타난 이유 중에는 심리적인 쏠림도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경계심을 풀기에는 이르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지난 11일 환율이 급락한 날 외국인은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하루에 1,861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그 영향에 오늘은 소폭 쉬어가지만 그래도 6만 2천 원은 지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1.2%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해서 우리 시장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9월 29일부터 매수에 나서 6조 3천억 원 넘게 우리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서만 2조 6,400억 원가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11월 들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바로 LG 에너지솔루션이 꼽히는데요. 10월 13일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탄산리튬을 확보했다고도 밝혔는데요. 모멘텀 살아있는 가운데 60만 원 선 안착해내면서 60만 9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긴축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있으려는 기대감이 성장주 전반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전일 상한가 기록한 가운데 오늘도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장중 18%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좀 윗골이 달면서 9%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율 관련 뉴스 알아봤습니다. 자, 이달 들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절상률이 주요 9개 통화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화 가치가 8%가량 절상이 된 건데요. 자, 이렇게 된다면 외국인의 수급을 좀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달러가 고공행진했을 때도 그래도 11월장 들어서 외국인이 대형주 위주로 계속해서 담아줬었는데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세를 보여주면 외국인들이 더 크게 담지 않을까 아니면 더 지속적으로 담지 않을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 환율 차트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잠깐 보시면 상당히 많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락 속도가 가장 가팔랐고 뭐 지원이 안 되면 뭐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상 최근에 이 1,300 지금 17억 원 정도 되는데 1,450원 정도 가까웠던 게 지금 뭐 거의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V자 반등이 뭐 환율의 V자 반등을 지금 뭐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외국인 순매수 기조는 계속적으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역시나 환율의 어떤 상승이나 하락 이런 거에 따라서 수혜 업종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은 환율이 만약에 그러니까 원화가 절상되고 환율이 하락한다면 네. 원자재 수입을 한다거나 원료 수입 이런 기업들은 어떤 비용 감소 그래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수출 기업 쪽에서는 환율이 상승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이런 어떤 기업들이 오히려 좋은 어떤 그런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은 약간의 좀 전통적인 개념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볼 때 어떤 그런 업종이나 업황의 이런 부분보다는 일단은 환율이 하락하는 추세가 중요합니다. 환율이 하락하는 추세일 경우에는 차익을 어떤 기대하는 외국인 자금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고 환율이 상승할 때는 환손실을 우려하는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 저는 이런 개념으로 오늘 한번 이런 주제를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뭐 석유화학 업종이 상당히 강세인데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방금 강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환율이 하락할 때 수혜 없는 업종이 될 수 있지만 이 근본적으로 어떤 기존의 과잉 공급 이런 부분들이 완화돼서 사실 6월인가 7월에 화학이 바닥을 친 게 가격들이 바닥을 친 게 아니라 이런 얘기들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이 좀 오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일단은 시클릿 업종보다는 성장주 업종에 대한 어떤 낙폭과대 위주의 어떤 선별 작업이 더 단기적으로 유효하지 않나 이런 쪽으로 저는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율이 상승했을 때는 수출 기업을 봐야 된다 뭐 이러한 시각도 있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원화가 강세를 보였을 때는 그렇다면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는지가 가장 궁금한 질문일 것 같아요. 대표님께 좀 여쭤볼게요. 앞서서 네. 또 화학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이 시점에서 어떤 업종을 보면 그래도 좀 유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간단한 생각할 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원달 환율 자체가 워낙 약세 이렇게 상승하게 될 경우는 수출 기업들이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가격 전가력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가 좋다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환율 하락이라는 부분은 국내 대부분의 수출주가 되건 내수 중심이 되건 다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할 때 환율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원재료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큰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환율이 하락을 한다 돼버리니까 이제 화학이라든지 철강 주로 원자재를 주로 수입해서 가공을 해서 국내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쪽이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는다는 거고 그 외적인 산업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국내 증시에서 건설업종이나 이런 쪽도 건설 자재 비용이 증가한다 이 부분이 영업이익률을 떨어뜨린다고 했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우리가 뭐 자동차 전통적으로 자동차나 IT 가전이나 뭐 반도체나 이런 쪽은 환율 수혜주 이렇게 생각했지만 마찬가지로 환율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재료 원재료 가격이 떨어진다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사실 종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종목 바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민수 부장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해서 붙으면서 주가 굉장히 흐름 좋았고 또 이런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헬스케어와 모빌리티 그리고 메타버스를 3대 신사업으로 네. 지적을 하고 좀 박차를 가야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네. LG전자 가지고 오신 이유를 먼저 들어볼게요. 그렇죠. 하고 이제 네. 소주제하고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의 어떤 환율에서 단기적으로 볼 때 외국인의 어떤 환손실, 환 차익 뭐 이런 어떤 개념으로 조금 수급의 근거를 좀 보고 그런 어떤 수급에 대한 어떤 수익률 개선으로 수익률 어떤 극대화로 한번 다가가는 게 어떨까 해서 LG전자 시클링 업종이 아니라 LG전자를 갖고 왔는데요. 보통 이제 LG전자 하면 이제 양날개는 아직까지 이제 가전과 TV죠. 근데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다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LG전자가 이제 전장 부분 이 부분에 상당히 지금 실적 가시화가 지금 눈에 띄는 성과들이 나타났다. 9년 만에 3분기 연속 흑자를 발현을 시켰고 내년도 역시 상당히 고무적이고 12월에 뭐 될지 안 될지 뭐 F가 이슈도 충분히 좀 눈여겨볼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LG전자가 조금 제가 볼 때는 낙폭과대에서 외국인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LG전자가 또 중장기 사업의 어떤 성장 동력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을 때 헬스케어하고 모빌리티, 메타버스 그래서 HMM이라고 또 금융계에서 또 업계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자를 따서 그래서 이런 어떤 HMM 이런 어떤 북미 3대 신산업으로 이제 왜냐하면 종목 HMM을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지금 비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자세히 보면은 일단은 헬스케어 쪽에는 언제 어디서나 이제 건강 관리를 해주는 사업. 우리나라는 약간의 이쪽은 지금 원격 진료나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상당히 지금 더딘데 법률 네.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근데 미국은 좀 더 낫죠. 유연하고 좀 완화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 또 하나는 이 모빌리티 부분인데 전기차하고 전기 킥보드를 관련한 인플라에 대한 어떤 투자 이런 부분 그다음에 메타버스 그러니까 사회 경제 활동이 가능한 온라인 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대략 한 720조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저 회사 네. 쪽에서는 그래서 향후 이제 유망 스타트업과 함께 지분 투자를 해서 그쪽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이쪽으로 좀 진출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지금 회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볼 때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충분히 논리목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전장 사업의 성장이 굉장히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는 애플카와 관련해서 LG그룹이 좀 언급이 됐었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96,000원 땅까지 올라왔습니다만 지금도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도 좋겠다라는 부장님의 말씀 들어봤고요. 대표님의 종목도 공개해 봐야겠죠?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포스코홀딩스 픽해 주셨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요, 대표님, 좀 구체적으로 보면 2차 전지 소재 매출이 2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니켈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포스코홀딩스도 같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의 강세가 초반에 이제 10월 달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은 리튬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리튬 호수 여기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이 부분이 강세의 배경이었고요. 최근 들어서의 강세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앞으로 철강 업황 자체가 개선될 소지가 높다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제 철강 같은 경우가 올해 전방 산업이다라고 얘기한 쪽이 조선과 자동차, 건설 이쪽으로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조선 같은 경우 뭐 굉장히 좋은 상태이고요. 자동차도 무난하고 건설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서서히 풀려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밸류적인 메리트도 가지고 있지만 성장 동력이라는 부분이 겨우 2차 전지 재료 쪽 이런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에 싼 주가다 보니까 이제 적정 주가 좀 찾아가는 그런 재평가를 받는 과정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이라는 자리대를 오늘 도달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지금 이 종목은 급하게 산다라는 관점보다는 나중에 조정을 좀 주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눌림으로써 접근하시는 것이 좀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까지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두 종목에 대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